여러분 안녕하세요. MBN 송주현 기자입니다. 나는 정치인이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22대 총선 전에 한번 모셨던 분입니다. 당시 제가 정치 구단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걸 100% 증명하고 돌아오신 분입니다. 전남, 해남, 완도, 진도 지역구에서 5선으로 당선되신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진짜 일단 먼저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당선이 확정된 다음에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셨어요? 제 아내가 떠올랐죠. 하늘나라에서 네. 김대중 대통령님, 이호 여사님한테 네. 제 남편 또 당선된 것 같아요 하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병원에 계실 때 되게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신 걸로 되게 유명했었어요. 제 벌써 간 게 6년이 됐어요. 그 가시면서 이발은 항상 깔끔하게 그렇죠. 하라고 네. 하셨다고 그래서 항상 되게 깔끔하게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혼할까? 왜요? I am single. 그죠. 싱글이지만 제가 지켜본 바로는 어려우세요. 왜냐면 사모님에 대한 사랑이 워낙 깊어서. 잊어야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 잘못하는데 네. 딱 두 가지 잘한 거 있어요. 어떤 걸 잘하시는 걸까요? 국민의 나이를 한두 살 내려준 거. 네. 얼마나 잘했어요. 저도 그거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저도 감사하죠.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됐으면은 네. 83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 돼가지고 81세로 81세로 출마했잖아요. 이제 국회 등원하면은 제 생일이 6월이니까 82세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두 번째 잘한 것은 자기 부인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 우리 대한민국 모든 남성들이 배워야 됩니다. 저는 잘못해가지고 일찍 하늘나라로 보내니까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돌파하는 길은 재혼을 해요. 제가 아까 정치 구단의 저력을 제대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이 92.35% 득표율 이게 가능한 숫자예요.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글쎄 일부 언론에서는 뭐 푸틴 대통령도 울고 갔다라고 했는데 푸틴이 87%예요. 네, 그런데 제일 제 기억에 인상 깊게 남은 것은 정세균 전 총리가 전화해서 전화하셨어요. 형님은 국격을 그렇게 떨어뜨립니까? 전대준이요. 이런 득표율은 그러니까요. 뭐 전무했고 최다 득표율 기록하셨잖아요. 후무해야죠. 그리고 후무해야 이것이 우리 한국 정치의 한 비극을 나타내고 있다. 저는 제 영광보다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비극이라고 보세요. 이렇게 압승을 하신 요인이 뭐냐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니요. 제가 물론 열심히 했고 또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후광 그리고 제가 국정원장에 해임되고 2년간 1000번 이상 TV 라디오에 출연해서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을 맹공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해남한도 진도 국민들에게 어필이 됐죠. 그렇지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로도 커요. 거기 이제 공천하신 분이 구수하셨는데 되게 구수한 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결과 아닌가. 그래서 이제 호남에서도 영남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는 것은 이제 좀 지양돼야 된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총선 전에 저희 인터뷰하실 때 가슴팍에 동백꽃 달고 오셔가지고 제가 되게 인상 깊어서 여쭤봤었어요. 근데 지금 계속 달고 다니시더라고요. 4년 내내 달고 다니고. 그러실 거예요. 지역구 부녀회원분이 달아주셨다 이랬던 걸로 기억해요. 황산면 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노인들이 91세 되신 할머니도 합창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분들이 이 동백꽃을 이렇게 만들어서 귀중도 하고 팔기도 하는데
하나 달아주더라고요. 달고 완도를 가니까 이거 완도 군화입니다. 진도를 가니까 진도 군화입니다. 군꽃이라는 거예요. 해남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해남 군꽃도 동백꽃입니다. 전라남도 도화도 동백꽃이고 특히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5.18 민주묘지에 처음 기념식수 한 것도 동백나무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울창하게 피어 있는데 또 제주 4.3 사태도 동백이고 그래서 재밌지. 그런데 동백 아가씨 이미자 선생님이 불러서 5천만 국민이 다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때 유행할 때는 골목에 강아지도 부르고 다닌다 할 정도였는데 우리 5천만 국민 중에서 딱 한 분은 동백 아가씨를 모른대요. 그분은 아메리칸 파이만 잘 불렀어요. 네. 아니 그 선거 승리해 갖고 오셔서 그런지 그거 보니까 약간 이게 승리의 상징인가 행운의 상징인가 이런 느낌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이게 바닷바람이 많은 곳에서 이제 영남 남해 같은 그런 지역에서 많이 피고 이제 여수 오동도 동백꽃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해남반도 진도도 아주 동백꽃이 많이 피고 동백꽃은 3번 핀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살잖아요. 이제 의정 활동하실 때 항상 이렇게 달고 다니시면 지역 주민들과 이제 항상 365일 그렇죠. 항상 1년 내내 같이 하시는 거네요.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계속 그 나중에 때 타면 빨기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원장님 뵙고 이제 뭐 8선급 되는 5선이다. 사실 8선급도 어떻게 보면 더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를 했으니까 제가 5선 했다고는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비서실장 하셨죠? 장관 하셨죠? 당대표 하셨고 원내대표 하셨고 심지어 국정원장까지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 기억나세요? 저번에 저희 뵀을 때 내가 바이든이랑 동갑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러면 대통령만 못 하셨구나 했는데 하나 놓친 게 있더라고요. 국회의장.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SNL 코리아라 거기에 출연을 했어요. 그 재밌는 프로그램 쿠팡 플레이요.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국회의장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느냐. 추진력, 정치력, 협상력, 투쟁력. 이걸 겸비한 사람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바로 그것은 박지원 원장 아니십니까? 그래서 참 좋은 질문이다. 이렇게 했더니 CBS에서 삼관왕을 노리고 있다. 삼관왕. 최고령, 최고득표율, 국회의장도 노리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싫지 않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좀 의외면 이럴 수 있는데 다들 그럴만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 그 정도의 자격 요건이 갖췄다라고 다들 이제 수긍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해서 뭐 국회의장 등 어떤 직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박지원의 역할이 있다.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박지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에게도 잘할 수 있도록 쓴소리도 하고 좋은 대안도 제시하면서 특히 민주당의 지상 목표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에 헌신하려고 해요. 이것이 내 역할이다 하는데 사실 제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 총선 결과를 보면은 우리 국민은 윤석열, 이재명 공동 정권을 설립해 줬다. 그렇게 봐요. 누구에게도 힘을 확 쏠려서 주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년처럼 대통령 하면은 실패하고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은 험한 꼴 당한다. 나라는 망한다. 잘해야 돼요. 이재명 대표도 지난 2년처럼 국회를 하면은 민주당의 이재명 본인의 지상 목표인 정권 교체 대통령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180석 의석을 가지고 정권 재창출 못하는 무능함. 180석 의석을 가지고도 개혁입법,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만 강 건너 불구경하다 쳐다만 보는 네. 그런 무기력한 민주당이 돼서는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 골프하고 정치를 잘 비교를 네. 합니다만은 골프를 잘 치려면은 우드, 네. 아이언, 드라이버 순서가 조금 들렸습니다만 네. 퍼팅 네네. 이 네 박자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국회의장도 추진력, 협상력, 투쟁력, 정치력을 갖춘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민주당 사람들이 전부 명심팔이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건 잘못이다. 명심은 민심이다. 네. 이재명 대표가 민심을 잡았기 때문에 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했지 않느냐. 이걸 명심을 팔아서 가고 당이 쏠림 현상. 일변대로 가면은 정치부 기자 오래 하셨지만은 네. 이건 민주정당이 될 수 없다. 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네. 그런 당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당직 개편 원내대표 경선을 보고 네. 제가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원장님 결정은 5월 3일이 원내대표 경선이니까 봐야죠. 그때까지 기다려야겠네요. 예. 그런데 민심의 흐름은 네. 제가 얘기한 대로 모든 언론들이 네.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그러한 기사로 민주당의 방향을 이끌고 있더라고요. 민심과 함께 가야 돼. 명심이 어디 있습니까? 민심이지. 아니 그래서 저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앞서 국회의장이 놓고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6선 추미애 전 장관, 그다음 조정식 의원, 그리고 5선에서는 이제 정성호 의원, 그리고 뭐 김태년 의원도 좀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하신 분은 거기에 네. 우원식. 의원, 예. 그래서 추미애, 조정식, 정성호, 우원식 이 네 분이 있고. 얘기를 했고 네. 이제 지상에서 거론되는 분은 뭐 그런 분들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있는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되게 이제 선명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국회의장은 어쨌든 국회의원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 표심을 좀 잡기 위해서 저러는 건가라는 생각도 하기는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국회법 보면 20조 2항에 이제 국회의장은 어쨌든 당적을 갖지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탈당하시는 건 이건 사실은 중립을 좀 지키라라는 의미일 것 같은데. 그렇죠. 국회의장은 뭐라고 하더라도 입법기관의 그쵸. 수장이고 대한민국 권력서열 2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 정신에 충실한 네. 행동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뭐 중립 의무에 대해서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식의 말씀은 네. 우리 민주당이 민심을 버리는 오만으로 가는 길이다. 저는 그래서 그렇지만은 네.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네. 그분들의 추천으로 국회의장이 당선되고 네. 또 국회의장을 하다가 2년 끝나면은 본래 민주당적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더라도 정치인은 민심을 국민을 생각하는 얘기를 해야지 당선을 위해서 나는 민주당 편 들고 뭐 어쩐다. 이것은 민심과 동떨어지는 얘기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준석 대표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1, 2당 득표율 차이가 사실상 5.4%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 전체 득표율 차이가 뭐 의석은 뭐 민주당이 좀 원사이드하게 많이 가져갔지만, 근데 이제 국회의장의 제1당 의중만 반영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 여야가 정파적으로 막 대립을 할 때 이 브레이크를 걸어줄 사람은 국회의장 딱 한 사람인데 국회의장의 중립성이 없으면 이건 문제가 심하다라고 이제 좀 목소리를 바로 내더라고요. 그것이 법정신이고 네, 그래서 지금 민심이에요. 국민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가 네. 5.4% 전체적 득표율은 그렇게 밖에 안 이겼지만 의석은 많이 가져갔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0.73% 그쵸, 차이로 대선 때. 대통령이 됐지만은 누가 대통령 아니라고 해요? 그건 선거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참작은 하더라도 그렇게 할 얘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윤석열 정권이 이제 성공하려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 탈당하고 거국내가 구성해야 된다. 그리고 영수회담을 좀 해야 된다. 이러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침 영수회담이 이제 지금 한참 오늘 뭐 실무협상 2차 실무협상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되는데 이게 의제 조율로 엄청 기싸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네. 다소 성급하다 하는 얘기도 있었지만은 네. 이번 총선 민심의 결과는 엄청나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국민이 회초리 때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반성 없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장관들한테 몽둥이질 하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저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은 할당 거국내각 영수회담 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영수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은 잘한 일이지만 네. 저는 머지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탈당 거국내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나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구단의 촉으로. 예.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내외분 험한 꼴 당합니다. 제가 그 험한 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 거예요. 나라는 망해요. 그래서 저는 간다 하는데 영수회담 문제에 대해서도 네. 저는 제가 감히 김대중 총재님을 모시고 야당 대표로서의 영수회담을 준비를 제일 많이 해봤고 그렇죠. 비서실장 하시면서. 대통령으로도 5년간 다 준비해봤고 심지어 남북 정상회담도 제가 만들어 본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이나 노하우는 축적되고 좋은데 이게 2년 만에 처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수차 이재명 대표가 7번인가 8번 8번 요청을 제안을 했었죠. 했지만은 콧방귀도 안 끼다가 총선에 패배하고 23% 국민 지지받으니까 이게 10%대로 떨어지면 이게 큰일이다. 그래서 급해 맞아서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보면은 네. 이준석 대표가 아주 말을 잘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급하면은 폴다 인사 90도로 절하고 다 듣는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 탁 쳐버린다. 그 성격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상회담은 네. 외국과 대통령 네. 정상회담은 의제가 정해지고 조율을 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어느 그렇지만 영수회담은 네. 할 필요 없다. 즉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보따리 풀어서 다 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은 들으시고 네.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 대표한테 하실 말씀을 다 하시고 네. 이재명 대표도 들으시고 거기에서 구동존이 선이 후련하자.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합의하고 어려운 것은 뒤로 물러놔야 된다. 네. 그래서 보다 중요한 것은 영수회담의 정량화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경제, 네. 안보, 네. 뭐 특히 물가 같은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럼요. 지금 너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두 영수회담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도하고 희망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대통령실에서 두 지도자가 매일 만나든지 국회 와서 만나든지 하는 거 보면은 풀어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저는 보따리 풀고 다 할 말하고 다 듣자. 구동존이 선이 훈환하고 정례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 보수신문인 네. 조선일보도 진보신문인 한겨레도 그런 사설로 네. 할 얘기 다 해야지 의제 가지고 나는 만약에 의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성격상 조율을 해봐라. 꼭 의대 정원 문제처럼 네. 해봐라. 던져놓고 당신은 2,000명 절대 요지부동으로 지키면서 네. 의사들 보다만 해오라 하고 뭐 책임 넘겨버려서 저는 만약에 의제 조율로 집착을 하면은
영수회담을 안 할 수도 있다. 깰 수도 있다. 판이 깨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계속 늘어가니 계속 윤석열 대통령 합의해와라. 그래서 저는 보따리 풀고 할 얘기 다 하고 네. 이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까지 해서 이제 그 2년 만에 이제 영수회담을 하겠다라고 받았는데 이 판을 깬다? 그러면 이 판을 깰 경우 이제 어떻게 깨지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일단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할 것이고 이 데미지가 누가 더 클까요?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저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크죠. 네. 조율해라고 의대 정원처럼 네. 빠져버리는 그런 비겁한 대통령을 국민은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야당 입장으로서는 지금 전제 조건으로 의제 조율하지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국민적 합의가 네. 네. 김건희, 이태원, 네. 최상병 특검은 네. 이루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25만 원, 25만 원 전국 뭐 이런 문제도 다 하는 거예요. 네.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합의하는 거예요.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뒤로 미루고 이거 나와야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대 정원처럼 네. 당신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비겁한 태도는 국민이 화날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양한 의제를 그냥 허심탄회하게 서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뭐 한 10개를 얘기했는데 거기서 한두 개 이제 조금 의견 조율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그럼 다음에 만나서 한 또 8개 그 외 또 플러스 더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굉장히 이제 이상적인 이 구조로 가는 건데. 그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그 길이 아니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혹자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이 김건희 특검을 얘기하는 거는 조금 너무 과하지 않냐라는 게 이제 여당의 목소리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네. 역대 영수회담이 네. 성공한 적이 썩 드뭅니다. 네. 그리고 영수회담 끝나고 나면 담합설, 네. 밀약설이 엄청나게 정치 비자하면서 많이 네, 썼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데 뭐 국민적 깨졌다. 합의가 있는 김건희, 네. 이태원, 최상병 특검도 합의가 되건 안 되건 그건 거기서 할 일이고 네. 얘기를 안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재명 대표한테 왜 영수회담에 응했냐 그 밀약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해야 된다니까요. 대통령도 다 하고. 네. 네. 밀약설까지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면 일단 다 의제를 다 갖고 가요. 근데 그 의제 중에 원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가장 그래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일 의제가 뭐라고 보시나요? 만약에 네. 다 중요하지만 네. 이번에 의대 증원 문제로 지금 현재 의료계나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럼요. 지금. 이런 문제라도 하나 합의를 해서 나오면은 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꽉 막혀 있던 것들에 대해서 그렇죠. 어쨌든 야당 네. 대표가 가서 뭔가 해결을 좀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좀 답답한 게 같이 풀리는 이런 모양이 그렇죠. 되니까 서로가 좀 윈윈이 될 수 있다. 지금 의사 정원에 네. 증원에 대해서 의사들이 의료계에서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점진적으로 캐파시티가 네. 즉 수용 가능한 그 증원을 해야지 네. 그냥 1년에 2,000명 해가지고 지금 해부학 생약 교수도 없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저렇게 밀어붙이면은 대통령 고집이지 정책이 아니에요. 정책이 아니라 고집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영수회담에서 뭐 예를 들면은 네. 점진적으로 어떻게 하자. 네. 이런 정도를 합의해서 국회에서 의료계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단일화를 나올 수 있도록 합의하는 것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민생 물가 문제예요.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때려잡으라는 물가나 고금리는 잡지 못했잖아요. 지금 보세요. 그렇죠. 코로나 때 대출받은 자영업자, 네. 영세 상공인들 이자가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농어촌, 네. 농어민들 고리채 이거 가지고 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러한 이자 감면을 한다든지 네. 이런
좀 국민 피부에 와닿는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 국민이 반길 일이죠, 그러면. 그렇지 않고 또 이 별성과 없이 헤어지게 되면 예? 별성과 없이 만약에 헤어지게 되면 국민은 또 정치권이 저렇다. 그렇죠. 그러면 두 지도자는 매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도 중요하지만은 이재명 대표의 성공은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서로 욕심내지 마라. 네. 하나하나 해결해야죠. 그래서 국민만 좀 바라보고 가자. 그렇죠.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총선 이제 참패 이후에 이제 쇄신 차원에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임명을 했잖아요. 근데 정 실장께서 그 첫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기강 세게 잡으셨더라고요. 뭐 보셨겠지만 대통령실 관계자 말 메시지 안 된다. 비서들 뭐 정치하지 마라 이 발언을 하셨던데 전직 비서실장의 경험으로서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잘했더라고요. 잘했다. 그러나 항상 비서실장이나 총리나 네. 어떤 직이나 취임하면은 세게 잡는데 네. 그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어떻게 그걸 되냐면. 봐야죠. 말은 세게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렇죠. 네. 청와대 대통령실 비서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죠.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 개입 안 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요. 그걸 비서실장부터 대통령부터 모범을 보여야지 두고 봐야지. 전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발적으로 메시지가 나오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근데 사실은 대통령이 그러면은 이 원보이스로 대통령 얘기로만 나가자라는 건데 대통령이 얘기하는 걸로 다 안 되잖아요. 아니 글쎄 그러기 때문에 네. 별로 제가 처음 한 말입니다마는 비서는 입이 없어야 돼요. 이러한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지. 네. 정진석 비서실장도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된다? 이건 집권 말이에요. 레임덕이 시작된 거예요. 건물이 터진 거예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뭐 박영선 전 장관이라든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이 뭐 인선 관련해서 비선 논란이 좀 있었으니까 그런 혼선은 좀 없도록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기강. 아니 그러니까 박영선 총리, 네. 양정철 비서실장 두 분 다 저랑 굉장히 가까워요. 그렇죠. 박남매시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네. 김대중 대통령이었다면 네. 박지원 비서실장이었다면 이렇게 바보같이 서투른 짓을 하겠느냐 이거죠.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은 이재명 대표하고 먼저 만나서 자 내가 총리로 비서실장으로 민주당의 이런 분 박영선 양정철을 하고 싶은데 이 대표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검토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인준이 돼야 되는데 그냥 불쑥 던져놓고 그것도 비선에서 하고 공식 라인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내가 이건 야당 파괴 공작이다. 이건 엊그제 지금 박근혜 국정농단 잉크도 안 말랐는데 또 최순실 비선 최순실이야 누구냐 라고 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최순실이 누구다 하는 것을 알잖아요. 말하면 고소하니까 나도 말 못하지만은 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바보 같은 서투른 정치를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진석 비서실장이 어쨌든 말을 그렇게 세게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실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걸 실행하는 데 있어서 비서실장의 자질은 뭐라고 저는 이 언론에서 네. 기자들이 물어서 비서실장은 정진석 네. 총리는 이재호 네, 맞아요. 계속 이런 분이 말씀하시죠. 해야 된다. 그런데 기사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기자들이. 네. 국민적 공감대가 있으니까 기사를 쓰는 거지. 그 공감대 없는 엉터리 같은 소리는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진석이 됐어요. 네. 나 잘했다. 또 정진석 비서실장은 한국일보 기자할 때부터 네. 저하고 호영호재하면서 잘 지내요. 자, 그런데 우리 민주당에서 굉장히 반대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정 실장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특히. 굉장히 그 막말을 해가지고 네. 지금
1심에서 6개월 나왔죠. 실형 선고를 네.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알면서도 정진석이 좋다 한 것은 지금 얘기하지 않지만은 네. 언젠가는 네. 아 박지원이 왜 그랬는가 다른 이유가 좀 있나요?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건 지금 말씀은 못하지만은 역시 박지원 다릅다. 미래를 봤구나 이런 소리가 나올 거예요. 저는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되게 이제 호평을 하시길래 근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너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혹평을 하고. 네, 혹평을 하고 특히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앞서 또 뭐 친일 관련 발언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길래 박지원 전 원장님 당에서 조금 곤란하실 거 아닌가. 저는 곤란해도 내가 할 말을 해야지. 그것이 박지원의 역할이라니까요. 그러나 네. 언젠가는 이유를 알 무릎 것이다. 탁 치면서 역시 박지원이다 하는 얘기가 나올 것으로 저는 봐요. 언제쯤 나올까요? 글쎄요. 좀 더 두고 봐야죠. 네. 윤 대통령이 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좀 그게 달라졌다고 보이세요? 지금까지 보인 행보로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말씀은 네.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콩으로 매주를 쏜다 해도 못 믿어요. 왜냐하면 왜요? 과거부터 네. 대통령 2년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한 번도 안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영수회담을 한다 네. 하니까 해남, 완도, 진도 농민들이 네. 윤 대통령이 사람 가만히 20만 원 주기로 했다. 네. 이걸 보장한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만 원 받도록 영수회담에서 얘기해 주라. 심지어 해남완도 진도가 우리나라 전복의 90%를 생산해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김값은 아주 좋은데 전복은 작년부터 폭락하고 있어요. 기후변화로 폐사도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수부가 정부가 수매해서 네. 비축해가지고 1년 내내 팔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고쳐달라. 네. 이런 걸 좀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국민들이 막혔던 영수회담이 된다고 하니까 희망을 갖는 거예요.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말씀하신 것을 지킨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공자님도 무신분립이라겠다. 믿을 신자. 이게 하는데 정치하겠다?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저는 몰라요. 그 정치도 과거처럼 그렇게 밀어붙이는 정치는 안 하시는 게 좋고. 정치도 정치 나름이다. 그렇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소통을 강조하는데 네. 자기들끼리만 소통하잖아요. 자기들끼리만 술 마시잖아요. 이것은 소통이 아니라 짬짬이다. 짬짬이다. 반대 세력, 네. 야당과 대화하는 것이 소통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야당과 대화하고 국민과 대화하고. 그렇죠. 네. 그게 소통이다. 비슷한 아니 소리- 청와대 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네. 대통령 얼굴도 한번 안 보니까 너는 대통령도 못 보는 출입 기자냐.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정진석 정무수석 할 때 질문 받았죠. 하면서 기자들한테 답변하니까 네. 뭐 1년 7개월 만에 기자 질문에 답변하는 이게 뉴스가 돼야 되냐고요.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정치예요. 야당과 소통하고 언론과 소통하는 것은 국민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정치를 해야지 자기 식구들끼리 그건 안 된다. 그건 짬짬이다. 그러면은 윤 대통령 어쨌든 이번 총선의 패배 요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얘기도 좀 많이 나오잖아요. 당연하죠. 한쪽에선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가장 큰 패인은 윤 대통령이라고 보세요. 윤석열, 김건희 윤석열, 검찰 정권의 김건희. 심판이지. 그래서 패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집권 여당의 2인자가 됐으면은 네. 대통령이 국정을 잘하도록 도와야 돼요. 네. 그러면 국민들이 제일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 정치다. 협치를 안 한다. 그러면 제2인자로서 자기라도 이재명 대표하고 얘기하고 찾아가고 대통령하고
영수회담 같은 거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물불 좀 터주고. 붙여보는 것이 임무인데 이 사람은 입만 벌리면은 민주당 이재명 문재인 운동권 비난하다 끝나버렸잖아요. 2조 심판론 제기하셨었는데. 아니 뭐 2조 심판 아니 이재명이 네. 조국이 대통령입니까? 뭘 심판해요? 그래서 나는 역시 초짜는 아무리 법무장관 뭐 검찰 간부였다가 하더라도 역시 서투르구나.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맞는 말씀 아니에요? 정치 한 번도 아는 사람이 비대위원장, 네. 초선이 사무총장, 네. 정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공관위원장. 이게 되겠냐? 나는 홍준표 시장이 잘 지적했고 그 지적을 윤석열 대통령이 간합했다고 하면은 우리 민주당이 얼마나 손해겠어요. 그런데 역시 그걸 잘 안 해주니까 네. 우리가 이겼죠. 그래도 이제 선거 끝나고 그래도 저기 홍준표 대구시장 만나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으니까 만나죠. 네, 공감을 좀 했다라는 의미겠죠. 공감을 했으니 오늘 좀 들으러 저는 갔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인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제안한 그 오찬 거절했어요. 근데 또 뭐 비대위원들이랑 만찬은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일단은 대통령이랑 거리 두기냐 아니면 뭐 홍준표 대구시장을 먼저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섭섭함이냐 뭐 여러 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이 있겠지만 네. 설이 맞아요. 맞지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골 한번 질러준 거지. 골지를 내가 오라간다고 선서히 간다. 내가 당신 말 듣다가 이렇게 처참하게 됐다. 이런 표시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당대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예, 전대 출마느냐 관심 많죠. 이런 게 관심인데 비대위원장처럼 하면은 홍준표 말이 맞아요. 얼씬도 못해. 예. 그렇지만은 지금이라도 예. 윤석열, 예. 김건희, 예. 검찰 정권의 각을 세우고 예. 국민 편에 서서 얘기를 하면은 미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홍준표 시장 얘기를 자꾸 하는데 홍준표 시장 나한테 홍보비 내래. 그런데 홍보비 내셔야겠어요, 진짜 이 정도면. 저 보세요. 네. 배신과 용기 네.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는 그것이 용기였다. 그건 용기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총선 때 국민이 바라는 말 김건희, 이태원, 최상병 특검하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했으면은 그것이 용기예요. 안 했으니까 국민한테 배신당한 거예요. 국민이 봤을 때 평가를 그렇죠. 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용기와 배신이라는 용어를 네. 국민을 상대로 해서 용기 있게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것이 옳다.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배신해라. 이것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고 네. 그러한 한동훈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너무나 많은 실패,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당대표 출마가 50대 50으로 봐요. 50대 50. 지금 같아는 안 된다. 지금 같으면 안 된다.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근이 어쨌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전대 출마하면 어떨지에 대해 조금 의견 수렴을 하고 다니는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 별거 다 하겠죠. 예. 그럼 뭐 가만히 죽겠어요? 변호사를 하겠어요? 꿈틀꿈틀 해야지 뭐. 근데 그러면은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좀 쓴소리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내 세력이 좀 없잖아요. 근데도 국민이 힘이 등에 실릴까요? 아니 그렇더라도 네. 비대위원장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당내 힘도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있지만은 네. 어떻게 됐든 네네.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소리를 해야지. 네.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내분의 소리를 내면은 배척받는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대를 안 나와요. 그러면 나중에 정치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변호사는 하려나? 모르죠. 네. 그러니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로 들어왔어야 돼요. 비례건 지역이건. 아, 국회의원을 했어야 된다. 국회의원을 했으면 자동적으로 정치가 연결되지만은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면은 잊어질 수가 있어요. 비대위원장을 수락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나는 정치에 참여하지 않겠다, 배지를 달지 않겠다라고 했던 거는 사실상 조금 실패다. 자기들은 총선 승리를 해서 윤석열, 김건희 검찰청군이 영원 무진할 것으로 알았지만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미래는 네. 국민의 목소리를 국민에게 충성하느냐.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의 목소리 네. 거기에 충성하느냐. 이것이 결정한다. 그렇게 봐요. 조국 대표와 영수회담 전 야권 만나자라고 했는데 어쨌든 민주당에서 사실상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 이건 민주당과의 대화다. 대통령과. 그러니까는 조국혁신당은 또 대통령과 또 다른 대화를 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대화를 해라. 또 하나는 조국 대표는 아직은 국회의원이 아니다. 당선인 신분이다. 이런 민주당의 스탠스는 사실상 좀 선긋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전략 아니면 이 스탠스가 괜찮다고 보세요? 저는 처음부터 네. 조국 신당 창당한다고 해서 네. 더불어민주 비례연합에 포함시키자. 네. 그랬으면 3석밖에 안 돼요. 그쵸.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더 의석을 확보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선을 그어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나 이재명 대표께서 정치를 잘해서 조국 대표 만나가지고 같이 가자. 우군이다. 했으면 같이 가야죠. 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중대한 것을 봐야 돼요. 어떤? 조국 혁신당은 광주에서 47%, 네. 전북에서 46%, 네. 전남에서 45%입니다. 아. 압도적 1등을 했어요. 네. 그리고 부산에서도 2등을 했어요. 네. 제가 해남한도 진도에서 조국 신당이 창당한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네.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이 어업하시는 분이 나는 지역구는 원장님 찍고 비례대표는 조국 찍으랍니다. 이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방송에서 이건 심상치 않다. 네. 그 조국 대표하고 또 방송을 한번 했는데 나한테 명예당원 그때 하라고 조금. 그래서 그러자 했더니 폭탄이 그쵸, 쏟아지고 그때 조금 잘못하면 공천 곤란하셨었죠. 취소당한다고 어쩐다고 해서 제가 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출마한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인데 조국 신당이 되면은 우리가 지잖아요. 그래서 사과는 해줬지만은 지금 참 이상한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압도적으로 호남에서 조국 혁신당이 1등하지만은 요즘 또 사람들이 초창기처럼 우리 조국 좀 잘 봐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언제부터 우리 호남에 우리 조국이 됐나요? 그래서 저는 이걸 잘 봐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민주당한테는 숙제일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네. 조국 대표가 얘기를 잘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175석이죠? 네. 의 대표가 아니라 192석의 대표를 해야 된다. 네. 이거 얼마나 좋은 정리예요? 이재명 야권 전체의 대표를 딱 대표. 네. 올려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자 했으면 나는 만나지 왜 그걸 얘기를 하죠? 더욱이 구상유치한 것은 아니 당선자인데 국회의원 아니다? 그럼 민주당은 왜 당선자들 가지고 원내대표 경선하려고 하고 당선자 가지고 국회의장 경선해요? 이건 아니지 않냐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는 조국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민주개혁 진보 세력의 리더로서 192석을 함께 가야 된다. 이건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으면은 욕심이다. 네. 이럴 수도 있지만은 조국 대표가 그렇게 정리를 해줬으면 잘 된 거예요. 접수해가지고 네.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자 현실적으로 윤석열 조국 회담이 안 된다고 하면은 얘기 한번 듣고 가는 것도 좋잖아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협상력도 높아지고 힘이 실릴 수 높아진다. 있고. 그래서 소탐 대신에 정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 구단의 이 조언을 좀 듣고 민주당에서 입장을 정리했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 마지막으로 저희 공식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나는 정치인이다 이 공식 질문인데 박지원 원장께 정치란 짧게. 내 모든 것이 네, 뭐 나의 모든 것이다. 저는 정치를 좋아하고 정치를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아내도 내가 가더라도 당신은 정치를 안 하면 죽는다. 해라. 그러나 앞으로 두 딸들만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국회의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흐름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민주당이 이렇게 쏠림 현상으로 가면 안 된다 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심은 안 했어요. 그렇지만은 나의 역할은 박지원의 역할은 윤석열 대통령도 잘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못하는 것은 주어패고 특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당선돼서 정권 교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역할이다. 그것이 나의 정치고 나의 인생이고 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국회의장에 대한 결심은 5월 3일 날 저희가 알 수 있다. 3일 날 한번 보세요. 네. 전 더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일정이 많으시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또 뭐 국회의장 관련해서 또 좋은 소식 있으시면 저희가 또 모시고. 저는 국회의장 되더라도 방송 나올게요. 그러니까요. 방송하는 국회의장 이런 최초 타이틀이 그럼 또 4개가 생기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거 좀 해주셔. 소통은 좋죠. 국회의장도 해야 되는 해야죠.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네. 이런 데 나와서 한 번씩 얘기해야 그렇죠. 소통이지. 그렇죠. 정치가 소통인데요. 그렇죠. 우리 그런다고 타이틀 내가 4개를 욕심내는. 박지원. 감사하고요. 오늘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